고향 특례시가 신천지 소유로 보이는 건물을 대규모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CBS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고양시가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 또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취재 결과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도 신천지 측의 요구대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허가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장종현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자며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CBS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54만 명에 이르는 은둔 청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랜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 사회 밖으로 나온 청년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 또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는 최근 고향 특례시가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대규모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지역 여야 정당까지 신천지 시설 건축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자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고향 특례시가 최근 논란이 된 신천지 소유로 알려진 종교시설 건축물에 대해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8년 신천지 측이 매입한 물류센터 건물로 당시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했지만 고양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과 주거환경 등의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고양시가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CBS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고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서명운동을 벌였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신천지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신천지 종교시설이 풍동에 들어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양시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졌는지 관계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고양시장은 본인의 직을 걸고 이를 막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홍정민 의원 등 지역구 정치인들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고양시는 용도 변경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정책적 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신천지 소유 건물의 용도 변경을 연달아 허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을 규탄한다며 최근 1, 2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용도 변경 허가 사례들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조사와 사후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반발 여론이 커지자 고양시 측은 직권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6월 용도 변경 신청 당시에는 특정 종교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다수 민원 등을 통해 건축심의 부결을 확인했다며 이후 직권 취소 절차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고향 특례시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반사회성이 짙은 신천지에 종교시설을 허가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도 신천지 측의 요구대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이 허가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향 시민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이단 사이비 여부를 떠나 가정 파괴를 조장해 반사회성이 짙은 신천지의 주택가 진출을 시 당국이 허용해줬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주택가 진출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한 채 갑작스레 용도 변경이 이뤄진 점도
주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이어 부산광역시에서도 신천지 소유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의 이 건물, 부산 야고보 지파 성전이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부산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는 지파 본부 건물입니다. 신천지가 지난 2004년에 사들인 이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 등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탈퇴자들에 따르면 부산 야고보 지파는 단속을 피해 이 건물을 자신들의 종교 집회 시설로 사용했고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습니다. 2004년 매입 이후 증축이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운동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됐고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8일자로 건축물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하 2층 운동시설 290제곱미터를 교육연구시설로, 지하 1층 운동시설 1895제곱미터를 종교시설로, 지상 1층 운동시설 595제곱미터를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용도 변경됐습니다. 용도 변경 추이를 볼 때 신천지는 직간접적으로 종교 집회가 가능한 면적을 늘려오다 최근에는 대규모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신천지의 수건사업과도 같은 종교시설 허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공들인 결과물 아니겠냐고 우려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는 고양시가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종교시설 허가를 직권 취소한 것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이 고양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원이 빗발치게 되면 시장의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이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좀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천과 마산, 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부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95%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장종현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자며 한국교회를 위해 대표회장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교계 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지난 7일 개최한 한교총 제7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바 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로 대표회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감사예배에서 설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2024년은 한국교회 영적 대부흥을 다시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며 장종현 대표회장의 지도력을 따라 한국교회가 회복의 길을 걷자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장종현 목사님을 세우시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교총 회원교단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이어 대표회장부터 기도하겠다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나라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먼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조건이 없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연합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지도체제를 구성했습니다. 회원 교단들의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4명의 공동대표회장들에게 각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 전권을 맡긴 겁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대표회장 활동에 주력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문화재 보존과 문화유산 탐방,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담당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평화통일 관련 활동과 다문화 이웃 섬김 분야를 맡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은 긴급구호와 재난지원, 기후환경 관련 활동을,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임서공 총회장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 총괄과 미디어와의 소통을 주로 담당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과별로 다 나눠서 회장님들이 동동회장님이 나와서 일을 할 때 인터뷰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이분에게 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위임해 줄 겁니다. 한교총은 장종현 대표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은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2023 전국 자원봉사자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담 김종호 원장과 아동청소년 그룹홈 천사의 집 김혜원 시설장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이들은 한교총이 정부에 추천해 선정됐습니다. 예담 김종호 원장은 강화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사의 집 김혜원 원장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BS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은둔 청년을 찾아가 봅니다. 오랜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 사회 밖으로 나온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20대 후반인 김호선 씨가 부지런하게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차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넵니다. 호선 씨는 20대의 절반 이상을 은둔 청년으로 지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된 겁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은둔을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관계 맺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호선 씨가 커피차에서 일하는 이 시간은 처음 만난 손님들과 대화하며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오는 연습 과정이자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는 소중한 일과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고 이렇게 지내니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는 최영재 씨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사람들과 만남조차 거부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지금 내 모습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제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길어지게 돼서 영재 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 건 뭐라도 해보자는 작지만 큰 용기였습니다. 용기를 내 밖으로 나온 지 2달 만에 취직하는 등 자립에 성공해 현재는 비영리 사단법인 행복공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복공장은 이번 달부터 은둔 고립 청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 커피 연구소를 진행합니다. 커피차로 전국을 돌며 사람들에게 커피와 희망을 전하는 사업으로 은둔 청년들이 참여해 운영합니다. 커피를 타면서 정말 은둔하고 고립해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신방해서 그들에게 커피를 주면서 저도 옛날에 은둔 고립이었는데 저는 커피를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30 세대 청년 중 5% 이상 약 54만 명이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와 단절돼 자신을 도울 지지체계 없이 고립돼 생활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청년커피연구소장 안준호 목사는 과거 20대 후반에 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었다며 교회가 청년들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 수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교회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가 성탄을 맞아 새벽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교계 성탄 콘서트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가 새벽송과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새벽송을 살려서 가정마다 길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며 이 엄청나고 기쁜 감격의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벽송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탄 전야 예배엔 총 8팀이 참가했습니다. 여수 지역 찬양 예배팀들이 4시간 동안 함께 진행하는 릴레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레이크로스와 아이워십, 홀리워십 등의 예배팀과 여수시민교회 찬양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이 자리엔 문수제일교회와 여수성광교회, 찬양교회 등 여수 지역 교회들도 참여해 시민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연합하여 무대와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번 콘서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춘천 사랑의 교회, 평화교회, 늘찬양교회, 빛의 동산교회 등 춘천 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 드림레더가 함께 성탄 나눔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바리톤 고재선과 소프라노 이효영, 에이빗 워십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또 에민원과 월드비전 어린이집에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